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이 남자친구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나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결산물로서 이 남자친구가 나와 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나한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순간에 가장 큰 연애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남자친구랑 꽤 교제를 했고 이 나이도 이제 서로가 결혼을 전제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기임에도, 그리고 내가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꺼냈음에도 근데도 남자가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즉, 여기서 남자가 우리의 단점이나 우리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를 선택할 때 이것저것 재고 따져보잖아요. 남자 또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남자가 결혼을 느끼게 만드는 여자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거는요, 여러분, 결혼 또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서로의 합이 너무 잘 맞아서 합의적으로 잘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국제 결혼처럼 나이 드신 분이 다른 국가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형태의 결혼도 있습니다. 즉, 결혼을 이 한 가지 성질의 상황이라고만 통일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입장 또한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여성을 만나기가 뭔가 쉽지가 않고 이 선택지가 풍부하지 않은 남자 같은 경우엔 상대방이 단점이 있어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적은 있고 이 선택지는 풍부하지 못하니 그 단점들을 감안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남자친구를 볼 때 우리 남자친구가 내가 아니면 정말 절대 결혼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럴 때 남자들 또한 우리가 이리저리 판단을 하듯이 이 결혼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판단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자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의 그 결혼의 무게를 잘 공감을 하지를 못해요. 물론 무게감이라는 것은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시간이 여자들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잖아요. 여자분들이 31살, 이 나이가 남자들한테는 한 35살, 36살 이렇게까지도 지금 시대상으로는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 남자들에게 요즘 시대상으로 자기가 집도 없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남들하는 만큼 보편적인 평균만큼은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결혼이란 이 자신의 젊은 날이 어느 정도 끝이 났음을 인정을 해야 하고 자신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들을 포기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들을 투자를 하는 만큼 남자들은 그 이상의 행복감과 이익을 보아야 합니다. 이걸 두고 속물적이다, 사랑이 우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나와의 결혼이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 상대방에게 나와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인생을 투자하게 만드는 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유지에 대한 근력, 자신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이타적인 태도, 연인보단 가족 같다는 인식이 생길 때, 결혼에 대한 남자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때. 자, 저는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하나하나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연애를 할 때는 이걸 몰라요. 항상 연애는 뭔가 뜨거워야 하고 미지근한 시기가 없어야 하고 그런 시기가 행여나 오면은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마치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들 또한 있습니다. 부부는 필연적으로 이런 시기가 옵니다. 서로 좀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시기. 그런데 연인 때 또한요, 오랜 기간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시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포기를 하려 하고 놓으려고 한다? 혹은 이 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 이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 관계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겨울이라고 부를 만한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시기에서도 항상 선을 지키고 항상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시간들이 좋은 시간들이 올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은 뭔가 힘든 시기가 살면서 뭐 상황적으로든 뭐로든 서로가 심적인 여유가 없을 때 관계에 대한 안정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적으로는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그 감정이 다 전달이 되어버리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뭔가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압박감이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이 상대방한테 와닿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가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는 뭐 흔히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데 뭐 평소라면 내가 뭐라고 했을 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내가 기분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밝은 티를 낸다던가, 이런 식의 모션들이 이 상대방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 노력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 자,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내가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을 바랄까요? 아닙니다. 사회 보편적으로 각 부분마다 일정 평균 이상을 가면요, 그 뒤부터는 내가 결핍한 것을, 내가 뭔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경제적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어와요. 그럼 그런 남자들은 여자가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기보다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일에 대한 피로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집안일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남자들은 뭔가 가정적인, 뭐 전형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뭐 어린 시절에 보여주었던 앞치마를 하고 뭐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여자에게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뭐 현 시대가 뭐 맞벌이를 안 하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꿔 말하면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자신감이 없는 남자분들도 많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럴 때는 여자가 자신의 일에 애착을 가지고 뭐 경제적인 자립심과 조력심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에게 의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먼저 여러분 남자친구한테 이 감정적인 것들을 좀 빼고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게 제가 뭐 앞서 얘기한 뭔가 뭐 경제적이고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 갈등을 마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의 예시로 이 갈등 해결을 할 때 뭐 상대방이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이 나라도 좀 차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가정 밖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타인들이랑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막 달려드는데 나도 같이 막 달려들면 진짜 뒤 없이 큰 사고만 친다면 그 커플들이 맞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이타적인 태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거를 뭐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얘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너무 계산적인 면이 많다라고 하면 참 그 여자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왜 우리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자분들은 남자 볼 때 아무래도 이것저것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도 가면 이 세상에 뭐가 좋은지도 알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욕심도 나고 이 생활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를 볼 때도 이 기준에 맞춰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 남자한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하게 됩니다. 왜냐면 따지고 보면 뭐 이건 남자들끼리 얘기인데, 남자가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니 어린애들은 평균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 속물적인 것도 작고 좀 순수하고 거기다 이 외모도 더 풋풋한데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못난 것도 아니고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면은 내가 그 돈으로 뭘 하고 또 친정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싶고, 이런 걸 남자한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실속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억세게 자기 우선주의를 보이고 뭐 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뭐 다 이런다, 다 개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이 사람이랑 틀어지는 상황, 즉 크고 작게 내가 이 사람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연인보다는 가족 같다라는 인식이 생길 때.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20대 커플들이 헤어지는 것에 이 이유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1의 사랑, 2의 사랑이 있어요.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럴 때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연인으로서 보다는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현하기를 얘가 변했고 이 행동이 변하는 것은 애정이 식은 거고 마음이 떨어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실상 상대방은 그냥 관계의 구조가 변했기에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고 좀 가족처럼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건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네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이 피로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삶에서 그 순간순간 집중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뭐 살면서 일에 몰두를 해야 할 때는 뭔가 주변에 가족도 보이지 않을 그럴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연애 초기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참 이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있을 때, 뭔가 설레했을 때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안해한다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매도한다던가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상대방이 충분히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뜨겁진 않아도 미지근하면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은 이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결혼에 대한 남자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때. 자, 제가 앞서서 살짝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의 남자친구한테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 중압감이 훨씬 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자분들은 막연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상대방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는 지금 집을 장만하기도 벅차고 대출을 내면은 내가 이걸 몇십 년으로 어떻게 갚을지 차마 용기가 지금 안 나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 둘이 나도 일할 테니까 금방 벌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난 그리고 좋은 집보다는 그냥 네가 옆에 있는 게 좋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남자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대출을 냈을 때 이자가 어느 정도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둘이 합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으니까 해결을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수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디테일하게 말해주면 한결 남자의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자와는 뭔가 살면서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 남자가 관계를 포기하고 도피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한 달에 제가 이런 케이스를 10건 이상은 보는 것 같은데, 최소 제가 똑같이 말을 해드리면 여자분들이 자존심을 좀 상해요. 아니, 사람 인생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하느냐. 자, 물론 여러분, 이게 지켜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남자친구가 이걸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도 또 능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남자가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큰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40살, 50살 아니에요. 많아봐야지 35이에요. 어떻게 그 남자한테 이 삶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일들에 이 압박감이 드는 거를 사랑으로만 이겨내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이걸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제가 얘기를 잠시만 더 할 건데 이건 제가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결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혼 전에 어느 정도를 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1년 만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정말 10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선택 하나로 내 인생은 참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뭐 대학교 수능 시험보다도 훨씬 중요한, 진짜 이 결혼에 비하면 수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로 결혼은 너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결혼은 여러분, 서로 불타서 좋아 죽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좀 시들해지고 안 좋은 과정들도 다 겪어보고, 그리고 났을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어느 정도 관계가 고착이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이 1년, 1년 반, 이 정도 시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이 3년은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지금 31살인데 이 34살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데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결혼이 되지 않으면 어쩌고,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서두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남은 50년이 피폐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개인 가치관이라서 말을 뚜렷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연애를 업으로 삼는 연애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상담과 많은 케이스를 보고 그런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짧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커플들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에 너무 쫓기지만 말고 항상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